시장에서 걱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도덕적 해이 때문입니다. 채무를 쉽게 탕감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앞으로도 무리하게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코스피 도박장에 또 투자를 하고 한탕을 벌려고 하겠죠.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주고 회수하지 못할 위험도 커지고요. 그러면 은행은 대출 심사를 더 강화하겠죠. 결국 신용이 좋은 사람도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결국 피라미드 구조에서 완벽한 정말 엄청난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겠다. 교과서적으로 맞는 말을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사게 만들고 중산층 이하는 다 평등해져라 이겁니다. 그러면 은행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은행은 대출이 많을수록 이자를 벌어들이는 집단인데요. 하지만 채무를 탕감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결국 은행들은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해야 하고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일부 지방은행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재정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만약 정부가 배드뱅크를 통해서 부실 채권을 매입하거나 재정을 투입하면 결국 국민 세금이 들어갑니다. 국가 채무는 또다시 증가하고요. 국민 세금을 계속해서 뿌려서 국가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또다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온 겁니다. 정말 교과서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인식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력은 향상시키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떠넘깁니다. 결국 금융권 부담도 커지고 은행 실적도 악화되겠고 경제 전체의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과서적으로 맞는 말만 해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나요?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공산당이죠. 그러면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채무 부담이 큰 사람의 빚 부담을 완화해주면 결국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소비가 회복되고 내수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창업이 증대하고 취업이 증가하는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를 가집니다. 정말 교과서적인 얘기죠, 이것도. 이걸 누가 몰라서 이때까지 안 했나요?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용 등급은 왜 매기고 신용 점수는 왜 관리하나요? 결국 너도 나도 좋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IMF가 과도한 가계부채는 장기 성장 둔화라고 경고를 했지만 지금 과도한 가계부채가 왜 만들어졌나요? 바로 부동산 열풍 때문이죠. 수출도 안 되는 콘크리트 건물, 부동산에 몰빵하면서 한국은 엄청난 피라미드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정말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가계부채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분명 경제활동 복귀라는 교과서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도덕적 해이와 재정 부담, 금융권 손실이라는 위험도 함께 존재하고요. 결국 시장은 정책의 취지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더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크고요. 누가 대상이고 얼마나 탕감하는지,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우리 세금이겠죠.